터진입니다. 7월 19일 일본 야구 시작으로 한번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1번 경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야쿠르트 경기와 요코하마 기본 배당 1.86 배당을 받고 167 배당, 310에 275에 222 배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2.5 핸디값에 123에 309 배당을 받고 164에 190 배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의 특색적으로 보일 때는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정배값과 언더라인 이거 들어오는 라인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보여지긴 한데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렸을 때 지금 오늘의 경기는 조금 박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배당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 최근 현재 야쿠르트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쿠르트의 지금 홈 배당에서 보시면 야쿠르트는 홈에서 현재 이런 배당의 구조를 받고 정배로가 한번 들어왔었고요. 원정의 승이죠. 그리고 무값이 한번 나왔었다. 이거 끝까지 그냥 무로 끝나는 적득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승 1패의 무 2.75 배당. 야쿠르트는 홈에서 최근에 어땠는지 자 보시면 기본 배당으로만 보겠습니다. 기본 배당으로만 봤을 때 야쿠르트가 지금 최근에 홈에서는 계속 이겨주고 왔었다.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상승이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직전 경기, 직전 홈에서 3연패를 하고 1승을 가져갔다 하는 부분, 요거는 또 체크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배당이고요. 다음 좀 원정의 요코베이 같은 경우 두 팀의 상승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야쿠르트와 요코하마가 만나면 사실 야쿠르트가 요코하마한테 정배를 받고도 역배로 지금 배당 결과값이 나오는 상황을 꽤나 많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24년도 지금 49회차부터 해서 62회차, 63회차, 63회차 모두 요코하마가 역배를 받았었어요. 역배를 받았었는데 모두 졌었다. 홈에서 졌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코하마가 최근에 야쿠르트한테는 꽤나 잘 비비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팀 상승은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요코하마의 원정 같은 경우에 최근 요코하마 원정만 봤을 때는 승의 라인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요코하마가 원정에서 역배를 받거나 역배를 받았을 때도 꽤나 잘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히려 지금 보시게 되면 원정의 요코하마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신전에서 승을 내줬었고 최근 경기 요코베이하고 요미우리 경기에서 원정에서 지금 한 번 이겼었죠. 187 배당을 받고 역배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다 하는 부분 말고는 사실 요코하마가 원정의 역배를 받고는 대부분 경기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꽤나 지금 원정에서 요코하마가 무값이 많다 하는 부분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쿠르트하고 요코하마 타선의 집중력이 먼저 연승에 성공한 야쿠르트죠. 요시무라 코지로가 오늘 등판을 하고 3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9일날 한신 원정에서 이 투수가 5.12인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바가 있고 직전 요코하마 원정 4이닝 동안 6실점을 했습니다. 이때 패배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요코하마 상대로 원정에서 2승 1패 그러니까 피안타율이 무려 지금 .354 정도 됩니다. 되면은 매우 좋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 경기가 지금 야쿠르트의 요 투수 지금 요코하마의 투수한테 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과연 반등할 수 있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야쿠르트의 타선 같은 경우는 홈 경기에 집중력이 조금 살아나서 지금 조금 타격이 조금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하고 무네타카 장타력이 이 두 타자들의 장타력이 부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타선의 부진 때문에 완패를 했고 안드레 잭슨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 잭슨이 나온다는 거는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경기부터 12일날 요미우리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잭슨이고요. 그리고 5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투수는 분명히 지금 요코하마 쪽이 앞서고 있다 하는 부분 요거 체크하십시오. 야쿠르트 상대로 지금 홈에서 좀 약하고요. 그리고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 야쿠르트 상대로는 홈에서는 좀 약했지만 원정에서는 또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잭슨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오늘 투수력은 분명히 잭슨이 좋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리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잭스는 NPB에서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호조 투구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요시무라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지금 좌지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요시무라의 최대 문제가 뭐냐 하면 요코하마전이에요. 요코하마전에서 약하다. 그리고 금년에 유독 요코하마전에 특히 진구구장 원정에서 전체적인 경기력은 조금 이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진구구장 원정에서 전체적인 경기력이 조금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이 요시무라의 최대 문제점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경기는 또 박빙으로 갈 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 언더 오버라인은 사실 좀 언더 쪽이 좀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묵값 2.75배당 이것도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있는데 최대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1.67에 2.2 그리고 야쿠르트의 1.23배당 이것도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1.64배당은 언더 오바 7.5 기준점을 줬어요. 일단 이 기준점을 줬다는 건 요코하마 투수에서의 기대치 값이 아니고요. 요코하마 투수의 기대치 값이죠. 그리고 야쿠르트 투수는 기복이 좀 있다 하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7.5 기준점을 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펜에서 점수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1.64배당 요것만 한번 따져보면 마지막으로 1.64배당만 한번 따져보고 가겠습니다. 정배 쪽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7.5 기준점이죠. 자, 1.64배당. 1.64배당 언더라인을 잡고 7.5 기준점에서는 오바가 다 떴었습니다. 오바가 다 나왔었다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분명히 오늘 참고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1.90배당 요거는 가져가볼 만도 하겠죠. 또 하필이면 3.09배당이 위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따져봤을 때 오늘 배당 자체의 1.64배당은 좀 정배로서 따졌을 때 4고배당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요코하마의 승무 그리고 야쿠르트의 프렌 그리고 이 경기에 오버라인도 한번 좀 봐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기로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주니치와 요미우리 경기고요. 먼저 1.94에 161 배당을 받았어요. 자, 기본 배당 자체에 1.61 배당 정배는요. 사실 홈 쪽 라인에 역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오버라인 1.60을 받았어요. 근데 기준점이 3.5를 줬습니다. 참 기준점 더럽게 좋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1.19 배당, 이것도 안전하게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 1.61 배당, 원정에서 1.61 배당은 사실 정배와 마헨, 그리고 역배와 프렌 이 세 번, 정배와 마헨급이라 하면 승 1패의 마헨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배와 마헨급이 3번 있었고요. 그리고 역배가 4번 있었다. 그리고 프렌값은 또 4번 있었다 하는 5번 있었네요. 5번 있었다 하는 부분 1.61 배당은 가히 원정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배당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고 승 1패에 360에 231 배당이 나왔어요. 자, 승 1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승 1패 전체 배당 구조 자체는 한 번도 뜨지 않았던 배당이에요. 그러면 일본 여구에서 2.31 배당 2.31 배당은 어떻게 나왔었냐라고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묵갑의 2.31 배당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3.60 배당 요 배당을 하나하나 뜯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들어오는 배당을 어떤 식으로 줬느냐를 따져보려야 됩니다. 자, 3.60 배당을 받고요. 3.60 배당 자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3.60 배당은 원정팀의 승 라인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원정팀의 승 라인으로 많이 빠졌었고 2.35 배당 자, 2.35 배당 승1패 2.35배당 같은 경우도 지금 홈팀의 묵값 또는 역풀로 빠졌었다. 자, 360은 원정의 정배와 마인 쪽을 많이 주는 배당 구조를 줬고 2.35 같은 경우는 또 홈 쪽으로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홈 쪽에 역배 배당을 받은 팀이 이기는 그런 경기의 배당 구조로 많이 붙어 나왔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1.19 배당이 지금 최근에 일본 야구에서 좀 안전해 보이는 배당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자, 1.19 배당 한번 보겠습니다. 1.19 배당 자체는 지금 홈에 붙어 있을 때는 거의 홈 쪽에 프렌값까지는 가져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19 배당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의 경기들이 언더라인으로 많이 빠져서 나왔었다 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더 3.5 기준점에 1.96 배당 이것도 노려볼 만한 거예요. 사실 노려볼 만한데 두 팀 간에 지금 상성을 보게 되면 주니치 같은 경우는 야수진의 부진으로 인해서 4연패에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주니치 드래곤즈는 오늘 다카하시 히로토 이 투수가 나오는데 오늘 이 투수는 연패 저지를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12일날 한신과의 홈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호투에 승리를 거둔 이 다카하시 선수고요. 최근 홈에서 두 경기에서요 17이닝 무실점 이 압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도 이 투수가 올라온다는 이유는 결국은 주니치는 오늘 한번 이겨보겠다고 지금 올리는 투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대팀인 요미우리 같은 경우 화요일 경기에서 야마노 상대로 1회 초 터진 홈런 2발 그거 말고는 점수가 없었다 하는 부분, 타격이 조금 미진미진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주니치 타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니치의 타선이 지금 화요일 날 경기에서 1회 초에 터진 홈런 2발 말고는 점수에 대해서 영향치가 없었다. 이때의 3점 말고는 그때의 득점권이 전부였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니치의 타선 자체가 2회부터 9회까지 안타의 한계를 거치면서요. 이때 역전패의 빌미를 잡았어요. 그러면 타격 자체는 안 좋고 오늘 투수는 분명히 나오는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점을 3.5 기준점을 줬다고 봐요. 저는 3.5 기준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투수가 나왔다. 그런 투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토고 쇼세이가 나옵니다. 3연승에 도전을 하고요. 12일날 요코하마하고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를 보여줬죠. 토고도 꽤나 괜찮다라고 투수인데 최근에 폼이 조금 떨어졌다. 작년보다는 폼이 좀 안 좋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7안타가 말해주듯이 위력이 살짝 떨어진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수요일 경기에서 이제 오타케 코타로를 공격하면서 4점을 올린 요미우리 타선이죠. 그리고 이 상승을 이어가는 타격이 최근에 가장 큰 강점이 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팀 중에 하나고, 이번 시즌 유독히 주니치 상대로 승률 5할로 팽팽한 편인데, 자, 이번 시리즈가 좀 오늘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최근 요미우리 타선에서 집중력은 나쁘지 않는 편이고, 그런데 현재의 타격으로 홈에서 연패 지원군에 등판하는 다카시 공략은 오늘 대응하기가 요미우리가 굉장히 좀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토고가 작년 주니치 원정에서 캐투를 해낸 투수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최근 토고의 투구는 좋을 때에 비해서 구위가 살짝 떨어져 있다 하는 부분, 이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점이 승부를 오늘 가르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섭니다. 선발에서 앞서고 있는 주니치 쪽이 오늘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 적중된 배당 횟수나 그 비율적으로 따져봐도 지금 요미우리 쪽이 20%, 그리고 주니치의 지금 1.94배당, 이것도 17.4%의 약 3%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1.19배당은 분명히 주니치한테 프랭크불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요. 2.31 무값, 이거는 조금 불안한 배당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기본 배당과 승일패 배당에서는 정배와 마행급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프레는 1.19가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역배와 프렌으로 올 것이냐, 정배를 받고 정배와 승일패의 마엔을 가지고 가고 또 프렌값으로 빠질 것이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기는 사실 요미우리 쪽의 승 라인을 잡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아까 방금 처음에 첫머리에 제가 말씀드렸던 1.61 배당, 1.61 배당은 간간히 사고가 있었다 하는 부분의 배당이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역배, 역무풀, 역배, 역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기본 배당만 해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역배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왔었고, 정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다. 그리고 프랭급이 굉장히 이 경기의 배당 자체에서는 프랭값이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경기가 굉장히 애매하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역배 쪽도 한번 노려보고 가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더 오버라인은 오늘 같은 경우에 투수전으로 갈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96 배당, 오히려 역배를 노리고 가실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모험을 거실 것 같으면 차라리 언더라인에도 한번 모험을 걸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가급적 이 경기는 좀 피하고 가셔야 되는 경기라고 전체적인 배당의 배팅의 기법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이 경기는 좀 피하고 가셔야 된다. 역배를 노리실 거 아니면 피하고 가셔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 한신과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기본 배당 1.52 배당을 받고 2.09, 250에 245에 305 배당을 받았어요. 3.55에 1.17 배당을 받았는데, 여기에 1.17 배당은 저는 들어온다고 보죠. 또 1.17 배당은 들어온다고 보고요. 1.52에 209, 자, 어느 게 더 유리하냐라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1.52 배당이 폼에서 어떤 영향치가 있었나, 어떤 결과값이 나왔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가 두 번 있었고, 정배와 마엔급, 정배와 마엔, 그리고 역배와 프렌이 한 번씩 나눠 가졌었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나눠지는 그런 배당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 지금 2.09 배당도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그런 배당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승일패에서 2.45 배당, 승일패의 2.45 배당도 보겠습니다. 자, 승일패의 2.45 배당, 최근 트렌드에서 역배가 굉장히 많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배가 들어오더라도 무값이 꽤나 많이 나왔었고, 자, 역배가 들어오더라도 역배가 풀엔으로 그대로 빠지든지 아니면 역배가 무값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 2.45 배당은 승일패에서 무값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배당 구조라고 보고, 전체 무값이 37번 출연 중에 16번 적중이 됐었고, 약 비율적으로 4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당 자체에 적중된 이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43.2%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은 거고, 그리고 승일패의 2.50 배당, 이것도 8번 중에 4번이 지금 적중이 됐었어요. 그러면 한 50%가 되겠죠.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지금 한신의 승라인이 지금 승일패에서 250 배당을 받고 50%의 비중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 경기도 무값을 노리고 내가 한번 가져갈 것이냐라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2.50 배당만 한번 더 쳐보고 2.50과 245가 만났을 때는 결과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정의 3.05 배당이 잘 들어오는 배당인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원정의 3.50 배당, 역시 마찬가지로 원정의 3.50 배당은 정배 쪽으로 좀 쏠리죠. 배당값이 그만큼 높게 책정이 됐다는 건 정배 쪽으로 당연히 보고 있겠다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3.50 배당도 무값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 하는 배당의 구조로 보입니다. 이 경기 박빙으로 갈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보이고요. 3.55 배당은 잘 안 들어오는 배당입니다. 일본 야구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2.5 핸디값, 2.5 핸디값에 3.55 배당. 역시나 3.55 배당 같은 경우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배당이고, 이 3.55의 1.17 배당은 대부분 정배 쪽으로 빠지되 정배와 무값, 그리고 정배와 마엔보다는 정배와 무값이 비중이 비슷하게 빠져나갔었다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1.17 배당은 충분히 노리고 내가 금액을 차라리 욕심 없이 1.17 배당만 먹겠다, 이자놀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1.17 배당 노리고 금액을 키워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배당이다. 일본 야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4.5 기준점에 181에 171 배당, 181에 171 배당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에 171 배당 4.5 기준점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5.5 기준점, 5.5 기준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6.5 기준점도 보도록 할게요. 181에 171 배당이 원정에서 나오는 171 배당,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하는 부분들, 요거는 24년도에 저희 이 일본 야구가 4줄짜리의 배당 구조로 바뀐, 배당판 구조가 바뀌면서 89%로 시작을 했어요, 환급률이. 그러다가 최근에 88%의 환급률로 바뀌면서 생소한 배당의 끝수가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검색하는 이런 배당 구조의 판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두 개를 조합을 하지 말고 한 개만 딱 조합을 해서 봤을 때, 한 개만 1.71 배당 정배를 노리고 봤을 때는 차라리 이 경기 1.71 배당은 원정에 있었을 때 언더라인으로 오히려 많이 빠져나왔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오바는 한 번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181 배당이 홈에 있었을 때도 한번 볼게요. 두 개의 배당이 만났을 때는 결과값이 없었지만 181 배당으로 나왔었던 부분, 언더가 한 번 있었고 오바가 3번 있었다. 자, 언더 오바 라인은 건들지 마셔라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5 기준점이면 이것도 0.5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배당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언더 오바는 될 수 있으면 건들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한신의 승라인, 그리고 무값도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고, 1.17 배당은 들어오는 배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4.5 기준점이라면 저는 차라리 이 경기 오버라인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언더 오버라인은 가급적 패스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다음 경기 세이브와 소프트뱅크 경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66에 187 배당, 자 5.5 기준점에 1.66에 187 배당, 언더 오버라인에 각각이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 기준점에 1.66 배당은 언더라인 두 번에 오버 한 번이 빠져나왔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1.87 배당 원정에도 언더라인이 많으면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갈 만한 경기가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도 언더가 두 번 있었고 1.66도 언더가 지금 조금 더 많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 정배를 줬던 이 1.66 배당 자체도 가볼 만한 배당으로 지금 보여지는 배당입니다. 2.07에 1.53 기본 배당, 이것도 한번 볼게요. 2.07에 1.53 배당은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배당으로 지금 따져봤을 때 2.07 배당이 67번 출연을 했으면 13번 정도 적중이 됐었던 배당이고요. 1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3 배당은 65번 출연을 했고 17번 적중이 됐었다. 그러면 26.2%의 비중을 갖고 있죠. 자, 이 경기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이 경기는 무값에 또 가깝다. 무값에 좀 가까운 배당 구조가 지금 떴다 하는 부분이 볼 수 있겠지만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39번 출연해서 11번밖에 없었습니다. 28%의 비중밖에 없다. 점유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1.26배당 1.26배당이 더 좋아 보이는 배당으로 지금 떠버렸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조금 세이브하고 소프트뱅크가 다들 조금 이겨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또 이게 또 생각이 다릅니다. 배당 자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2.07 배당 이것도 만만치 않다. 일본 야구에서 만만치 않은 배당을 받았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경기에서 노림수를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고배당인 어느 한 배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배당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할 거고 요거는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할 것이고 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에 세이브하고 소프트뱅크 지금 세이브는 지금 타케우치 나츠키가 오늘 출전을 하고요. 시즌 6승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12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3실점 투구를 했었고 데뷔 첫 패배를 당했어요. 수요일 경기에서 지금 미야키 히로야를 공략하면서 5타자 연속 적시타 포함 6점을 올렸어요. 세이브 타선이. 간만에 타선이 좀 터졌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홈에서 5점 이상 올리는 기념을 좀 토했죠. 처음입니다. 시즌 처음입니다. 올 시즌. 그리고 다만 타격의 기복이 좀 심하다 하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 해결이 좀 한동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칼 스튜어트 주니어가 오늘 나오죠. 3연승에 도전을 하고요. 11월 니온엠 원정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를 보여줬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진일보한 투수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으로 부진은 했는데 최근 피온놈이 좀 나온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피온놈이 좀 나오고 있다 하는 부분. 세이브한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이래 보게 되면 이번 시즌에 타케우치는 최고의 소프트뱅크 킬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소뱅의 그 좌우한 울렁증을 고려를 하면 캐투가 오늘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세이브의 역배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2.60 배당인 무값 이것도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게 되고 그리고 2.5 프랭값의 1.26 배당 1.26 배당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2.92, 1.26 배당 요거는 좀 관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166에 187 배당 166에 187 배당 이 경기도 가히 조금 언더라인으로 빠져나갈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 지바롯데와 니온엠 경기입니다. 자, 기본 배당 182 배당이 나왔네요. 170 배당이 나왔고요. 자, 182에 170 배당 이거는 이 경기는 2.70의 무값 그리고 170의 정배 182의 역배가 나왔는데 이 경기는 조금 일본 야구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배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경기는 가급적 저는 가져가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안 가져가는 게 어떤 쪽으로 튈지 모르겠다 하는 배당 구조를 받았습니다. 자, 182 배당도 분명히 역배가 굉장히 잘 나오는 배당이기도 하고요. 170 배당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는 배당으로 나왔어요. 170과 182가 만나면 조금 저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딱 두 번씩 나눠 가졌다. 단 1.21 배당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82 배당 자체도 182 배당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2 배당 자체도 역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정배는 두 번으로 빠져나왔었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역배 중에 무값도 굉장히 많았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6.5 기준점에 1.76, 1.76을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176, 176 배당을 받은 적이 일본 야구에서는 없어요. 없는데 자, 원정에 176 배당을 받고 6.5 기준점에 언더로 빠졌었고요. 홈에 1.67, 1.76 배당을 받으면 홈 쪽에 1.76 배당을 받고 오바가 한 번, 언더가 한 번 있었어요. 자, 언더라인으로 지금 좀 많이 들어왔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언더 쪽이 좀 좋아 보이기도 사실 합니다. 이 경기 박빙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리고 치바롯데하고 니온엠 치바롯데가 지난 경기에서 투수진 난조로 역전패 당했죠. 역전패 당했고 오늘 오즈마 카즈야가 나오는데 12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을 했어요. 무실점을 했었고 이때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지마는요. 조금씩 홈에서 페이스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년 올해 니오넴 상대로도 원정에서 꾸준히 7이닝 2에서 3실점 투구를 해낸다는 거는 이번 경기에 역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의 타선 부분, 타격 부분은 오야마하고 마츠모토 상대로 지금 홈런 2발 포함해서 사실 4점을 올렸죠. 4점을 올렸는데 지바 롯데의 타석에는 원정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점이 위안인 것이에요. 위안인 거고 니오넴 상대로 홈에서 집중력이 조금 살아나냐 안 나냐 이건 문제입니다.
지바 롯데하고 니오넴 중에 두 팀이 붙으면 분명히 지바 롯데가 강하긴 합니다. 강하긴 한데 최근에는 또 니오넴이 또 조금씩 타격이 살아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경기가 두려워지는 경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니오넴 파이터 같은 경우는 타카유키가 나오고요.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12일날 소프트뱅크하고 소뱅하고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를 보여줬어요. 카토는 소프트뱅크전 아쉬움을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난 바가 있죠. 벗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경기가 수요일 경기에서 코자와 와타나베를 공략하면서 지금 홈런 2방을 날렸었고 6점을 올린 니오넴이에요. 타선이 조금 살아났다. 타선이 조금 살아났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 조조마린 원정에서 큰 득점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니오넴이. 그리고 니오넴은 라쿠텐 상대로 어느 정도 살아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반면 치바 롯데는 원정에서 연패를 당한 게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오지마하고 카토가 구장에서 팀 상성을 많이 타는 타입인 것도 조금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선발에서 유리한 거는 그래도 치바 롯데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후반 불펜 운영하고 공격력이 변수이긴 한데요. 양 팀 모두 이 점에서 조금 막상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팀이 조금 막상막한 부분이 있는데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경기는 치바 롯데가 1.82를 받았다라고 보고요. 1.82 역배까지 한번 내가 노려보고도 가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역배 한번 노려보시고 언더라인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릭스하고 라쿠텐 경기 1.64에 190 배당을 받고 270에 257에 265 배당을 받았어요. 자, 257 배당 나왔는데 270에 257에 265 배당, 386에 1.14 배당, 171에 181 배당을 받았고요. 자, 이 경기 기본 배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배 라인 지금 1.64 배당, 오릭스가 정배를 받고 1.64를 받았어요. 정배와 마엔이 3번, 4번이고요. 역배가 지금 3번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승일패 270에 257에 265 배당, 요거를 배당 통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릭스의 지금 홈의 실적이 어땠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승일패의 배당 구조 자체는 한 번도 24년도에 나온 적이 없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270 배당, 265 배당 정배를 한번 볼게요. 마엔을 받고 정배. 자, 265 배당 자체는 역배 값이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승일패 자체로 따지고 보더라도 확실히 역배 쪽으로 많이 나왔었다 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라쿠텐 쪽에 지금 승기를 잡고 가야 되느냐라고 좀 따져볼 수 있는 배당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265 배당만큼 이것만 보고 믿고 가다가는 큰 코 다치겠죠. 사실 270 배당도 봐야 됩니다. 270 배당 자체를 봤을 때는 정배 쪽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개의 배당이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5 기준점에 386에 114 배당, 386에 114 배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6에 114) 배당 같은 경우는 정배와 마엔 취소 그리고 정배 쪽이 많이 나왔었다. 자, 이 경기의 기본 구색은 정배가 좋아 보이는 배당인 건 맞습니다. 정배가 좋아 보이는 배당인 건 맞고 1.64 배당 방금 말씀드렸던 1.64 배당만 봤을 때도 사실 역배보다는 정배 쪽이 조금 어울리지 않나 하는 배당 구조로 보이네요. 정배가 4번, 역배가 3번 나왔었는데 정배는 연속해서 들어오는 타입이 있었고 역배는 간간히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래도 1.64 배당의 기대치는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5.5 기준점에 171에 181 배당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홈의 171은 어땠는지. 자, 두 조합이 만나서 당연히 없겠죠. 방금 직전에도 없었잖아요. 자, 171 배당 홈에서 만났을 때는 171 배당 5.5 기준점에서는 언더가 많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1.81 배당 1.81 배당 자체도 언더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이 경기도 지금 언더 라인으로 좀 빠져나갈 확률이 분명히 있는데 언더 오버급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오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요거를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릭스 같은 경우는 쇼타니 류헤이 투수가 나오잖아요. 시즌 6승에 도전을 하고요. 12일날 지바 롯데 원정에서 6.2이닝 동안 1실점을 했었다. 그리고 라쿠텐 같은 경우는 오늘 타카하시 선수가 타카히사입니까? 타카히사 이 투수가 나오는데 연패 저지를 위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이브하고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 투구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전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이상의 투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금년 오릭스 상대로 5월 17일 교세라 원정에서 7.2이닝 3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최근 워낙 투구가 좋다는 점은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라쿠텐의 수요일 경기에서 카네무라의 투구에 막히면서 단 2점에 그친 라쿠텐이었는데 라쿠텐이 지금 그 직전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죠. 대승을 거두고 갑자기 급감해버렸어요. 분위기가.
그런 부분들은 오늘 반등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 오릭스의 홈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양팀 모두 수요일 경기 타격은 좀 실망스러웠고요. 자완에게 유리한 이 호토모토 특징이죠. 호토모토 구장의 특징을 고려를 하면 이번 경기는 선발 투수에서 투수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언더라인은 한번 잡아볼 필요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잡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지금 투수로 봤을 때는 오릭스가 살짝 좀 더 살짝 앞서 있다. 투수로 봤을 때는 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배팅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두 팀 간의 마지막으로 상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릭스하고 라쿠텐이 지금 오릭스 홈에서 붙으면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어떤 결과값이 나왔었는지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릭스와 라쿠텐은 두 팀이 붙으면 누가 많았다 하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도 상성은 무시하지 못하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그런 배팅 구조 라인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일본 야구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한번 배팅 라인 잘 잡으셔서 적중되시길 바라고요. 어제 미국 축구 그리고 국내 야구 제가 어제 좋은 픽 드렸었고 좋은 영상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이 영상이 보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그대로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런 부분도 배당을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도 배당을 좀 보는데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bet309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시고 새벽에 미국 미국 야구 있죠. 몰부가 있는데 그 몰부도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올리게 되면 구독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따라가 보시고 그렇게 배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야구는 제가 조금 배팅 라인을 보고 픽으로 저희 가족방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권승입니다.